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준입니다. 매주 이제는 목요일 오전 5시 MTNW 유튜브에서만 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먼저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신규로 가져온 종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제 바로 설명드렸던 이제 KBI 동국실업 먼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6월 달에도 설명드리고 7월 달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그때 당시 이제 30% 이상 한번 급등세가 이뤄지고 최근 들어 지난주 설명드리고 다시 한 5% 가까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BI 동국실업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2021년도 6월 달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쭉 한번 랠리가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최근 들어 다시 5선 회복되는 날 제가 이제 진짜 5선 회복하고 위쪽으로 좀 맞추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빨갛게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딱 붙어 있죠. 21선 돌파 국면 속에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이미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뤄지면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온다고 하면 역시 앞으로 추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전 저점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주주가 작년도에 2천만 주에 가까운 대량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내년도까지 보유 예수가 되고 무엇보다 현대기아차 쪽에 독보적으로 움직이는 센터콘솔을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내년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겹이다. 바닥에서 항상 대박의 기준은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고점 돌파할 때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KBI 동국실업은 1,500원대 중반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CD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예전에 2006년도 때 그리고 2012년도 때 그리고 이제 2021년도 때 중장기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임박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BI 동국실업은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지난번에 올 초부터 해서 설명드렸던 성호전자를 한번 분석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한번 상한가 부근까지 갔던 종목이죠. 일단 성호전자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밀린 부분인데 올해 하반기 세계 1위 전력 부품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에 차세대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와 풍력 인버터 콘덴서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재료가 하나 남아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해서 특히 올해 최대 주주의 지분 투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10억 가까이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금융투자 지분 확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내년도까지 또 보유해소가 되기 때문에 세력 빠져나가지 않았고 재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콘덴서도 아우디 쪽에 공급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역시 전기차 쪽에 모멘텀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성호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하단 추세 부분이 중장기는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 지지권은 1680원대고요. 앞으로 2200원대 부근 돌파 시에는 추가 반등을 열어두시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종목은 지금 태양광 풍력 인버터 콘덴서를 세계 1위 업체에 공급한다는 건 대형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단 재료가 반도체 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서 매집이 이뤄진 상태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720선 돌파 지지를 받고 중장기 정벨 상태 진입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중장기 바닥권에서부터 해서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어느 정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PSK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PSK가 이제 연기금 쪽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최근 들어온 PSK 홀딩스, 이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연기금 쪽에서 누적 3개월 동안 3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6배 정도 수준의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 역시 이 종목은 다음 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만약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재용 회장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요. 무엇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결정자인데요. 다음 주부터 최종 심사에 들어가서 만약에 결정을 해서 가석방 이제 확정이 되면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단 가석방률을 높여야 된다. 일단은 자기가 임기 초부터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역시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파운드리 미국 쪽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을 땐 이 PSK 그룹이 독보적으로 후공정 장비를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오스틴 공장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투자액이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이미 4월 달에 증명을 해주고 있죠. 2021년도 4월 달에 미국 삼성 파운드리 투자액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앞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배열 상태 이제 막 진입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60일선, 100일선, 이제 200일선까지 역시 720일선까지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국면 속에서 아까 KBI 동국제럽도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MACD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MACD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이번 달부터 해서 역시 0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는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내일부터 해서 시가부터 해서 발락시 60일선 가격대가 12,100원대 부근이고요. 12,000원대 초중반대를 매수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짧게 잡으면 11,8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잡으면 11,200원대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11,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매집이 이뤄진 만큼 역시 그 라인 때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겁먹을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실적을 생각하면 10,000원대 후반대에서 20,000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게인 2018년도 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쪽에 모멘텀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역시 이번 주 후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꾸준하게 주목하시면서 역시 급등 노리게 된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